안녕하세요, 투데이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덧글 요청대로 일주론을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일주론을 순서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일주가 궁금하신데 아직 업로드가 되지 않았다면 덧글로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인일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주론은 4주 8글자에서 단지 2글자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MBTI를 보듯이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무토입니다. 무토는 지구의 바깥쪽, 흔히 산을 상징하죠. 산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산이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를 평가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무토일간분들은 무토의 기운을 타고난 인간이죠. 따라서 산이 아름다운 게 아무래도 좋겠죠. 산이 아름다우려면 기본적으로 산에 목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일간별 성향 강의에서 말씀드릴 때 무토일간은 사주에 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러한 무토가 인목 위에 앉았습니다. 무토는 간목을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인목의 정기가 간목이므로 무인일주분들은 일단 필요한 글자를 일지에 깔았으니 반은 먹고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목은 무토에게 12운성상 생지이자 관성이기도 합니다. 관이 나를 생합니다. 게다가 그 관이 간목입니다. 무인일주분들은 30세 이후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거나 직장 내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무토는 기본적으로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잘합니다. 산은 그 자리에 있을 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인중간목이 산을 아름답게 꾸며주면 주변에서 그 산을 찾아주는 거죠. 게다가 관이 나를 생해주니 무인일주분들은 30세 이후 직장에서 본인의 중요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사주가 잘 받쳐주면 임원을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무인일주가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끼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주에서 목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면 힘들긴 하지만 자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주변에서는 나를 필요로 하나 일이 힘들고 버겁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집니다. 배우자 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무인일주분들은 배우자가 남편에게 내조를 잘합니다. 배우자 궁에 관이 들었고 관이 나를 생해주니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목을 감당할 만하다면 한두 군데 불편한 점이 있어도 원만하게 잘 삽니다. 관은 자식이기도 하죠. 자식 또한 잘 건사하고 자식이 나를 생해주니 말썽을 부려도 내가 컨트롤할 만합니다. 그러나 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배우자가 내조를 잘 하긴 하는데 어딘가 불편합니다. 서로가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아 날카로워집니다. 괜히 성질을 부립니다. 자식에게도 괜히 성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목이 버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생해주니 떠나기는 어렵습니다. 여자 무인일주는 배우자 궁에 관이 들었으니 번듯한 남편을 만납니다. 남편 역할도 확실히 합니다. 다만 목이 버겁지 않으면 좋은 남편을 만나 잘 안 맞는 부분이나 힘든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목이 버겁다면 남편을 맞춰주기 어렵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안 맞습니다. 나는 싱겁게 먹는데 남편은 짜게 먹습니다. 나는 야행성인데 남편은 일찍 잠듭니다. 성적으로도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잠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남편이 들어오는 게 무섭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인일주분들은 인성, 인중병화가 인성이죠. 남녀공이 어머니께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자 무인일주분들은 친정의 조력으로 부부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지에 인목을 깔면 소화기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형충의 합을 보면 일단 인사신삼형살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사신삼형살은 흔히 배신사와 연관이 많은데 배신을 하거나 당하게 됩니다. 원인과 결과가 명백하고요. 동업관계나 금전 부분에서 배신을 하거나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마 글자들의 형인이 이동이 잦습니다. 배우자 궁에 인사신형을 당하니 배우자에게 배신을 하거나 당합니다. 인목의 지장간에 무병갑이 있는데 무토가 형 맞으면 돈 문제나 바람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병화가 형 맞으면 문서, 배우자의 학벌이 말한 것과 다르다든지 부동산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목이 형 맞으면 직장 내 트러블이나 관제 구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이혼으로 이어지려면 아무래도 인신충이 가장 확률이 높겠죠. 인신충은 월일충과 일시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지 신금인데 인목과 충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계절이 신월이다 보니 목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목은 관성이죠. 식상과 관성의 충돌이니 친가와 외가의 사이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하면 이로 인해 15에서 30세 사이에 부모님의 이혼이나 사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와의 이혼도 가능합니다. 역마의 충인이 성장기에 이동수를 강하게 읽어줍니다. 일시충은 시지에 신금이 있는 경우겠죠. 신금의 지장간에는 무임경, 비식재가 있고 인목에는 무병갑, 관인비가 있으니 30에서 45세 사이에 남녀 공이 이혼수를 강하게 읽어주고요. 동업자의 배신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이나 문서상의 문제, 관제수를 읽어줄 수 있습니다. 시지를 충하니 자식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원국이 인신충이 없더라도 유년에서 신금이 들어올 수도 있죠. 이동수를 강하게 읽어줍니다. 인사시는 원인과 결과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해 인월부터 이동의 기미가 스물스물 보이다가 4월이나 신월이 되면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을 하지 않는다면 배신사로 읽어주니 배신을 하거나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것도 인월부터 기미가 보이다가 4월이나 신월에 확실해집니다. 오늘은 무인일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주로는 4주의 MBTI 정도로 재미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